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활기를 되찾던 여행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한강공원과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전시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평창군 대화농업협동조합이 방울토마토 산지 유통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인데 반가운 만큼 불안한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2, 3주가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도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사흘째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엔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100일 만이었습니다. 휴가철을 반영하듯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도 역대 최다인 532명이나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 안내 문자가 왔는데 그런 걸 더 확인하면서 주의하면서 놀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방역당국도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맡기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2, 3주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 홍보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휴양, 여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의 시간이 휴가철을 거치며 코로나19가 확산된 과거로 흐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 않아지면서 2년 만에 활기를 되찾으려던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약 취소 사례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여행업계는 코로나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고객 취소로 발생한 여행 상품을 특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는 지난주에만 코로나 확산의 부담을 느낀 고객 등 4명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취소하신 분들은 기존에 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예약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외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 분들은 타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만 해도 4분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방역도 강화되면서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기한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앞당겼습니다. 향후 2, 3주 사이 유행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자가격리 부활과 같은 방역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해외 여행자들의 부담도 커지다 보니 아예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돌리거나 휴가를 가을로 미루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성수기 때 나가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한 9월쯤에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렇게 갑자기 취소된 물건들을 보면은 그런 물건들을 좀 주워볼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으려던 여행업계가 코로나 확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인 만큼 경찰이 휴가철 대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강공원과 유흥가 등에서 집중 단속하며 공유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1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3년간 7월과 8월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른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을 중심으로 올해도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홍대와 이태원, 압구정 등 유흥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행도 예외 없이 단속합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연의 중심이라고 하면 홍대의 야외 공연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사용자도 인근 주거자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웃음만이 가득한 행사장을 위해 홍대 야외 공연장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첫째, 사전 예약은 한 팀당 1일 1회 2시간이며 승인받지 않은 장소와 목적 시간 외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둘째, 장소 사용 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행사 종료 시 관련 시설물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셋째, 소음 피해를 없도록 해야 하며 소음 발생 시 임의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승인 사항 및 사용 조건을 위반한다면 야외 공연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야외 공연장 신청 방법은 마포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문가 협의체인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 회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역 우주산업 육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우주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부 정책으로 다양한 우주산업 관련 인프라를 갖춘 대전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전이 우주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이죠. 대전시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은행 출신 임원, 금융 전문가, 지역 기업인,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은행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이자 민선 8기 대전시 핵심 공약으로 벤처 혁신 기업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기업 지원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기존 정책금융체계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이케아 코리아와 이케아 대구점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적 가구와 홈퍼니싱 유통기업인 이케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 진출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동구 안심 뉴타운 내 4만 1,134제곱미터 부지에 총 1,8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3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케아는 오는 10월까지 부지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개점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케아 그룹이 대구에 오는 것을 계기로 대구 가구업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시민의 바람을 담아 이케아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직간접 1,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20만 명 이상 방문객 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홈퍼니싱 분야 등 지역 업계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케아는 대구점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 300여 명을 대구 지역에서 채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화농업협동조합이 농촌자원 복합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방울토마토 산지 유통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산지 유통시설은 2021년 농촌자원 복합지원 사업에 농산물 제조가공 등 전 단계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도 공모 사업인데요. 총 11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GAP 저온선별장, 비가림 시설 등이 있으며 현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을 신청 중이며 저온저장고 215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화농협협동조합은 평창군 방울토마토 거점 시설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방울토마토 생산을 통해 토마토를 평창군 대표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심재국 평창군수는 방울토마토 산지 유통시설 구축을 통해 방울토마토가 평창군 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TF팀을 구성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이번 대책 실시에 따라 열사병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 그늘막을 기존 48곳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2곳에 신규 설치하여 50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산대여소를 추가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에 생수와 부채를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수 14,000개, 부채 2,000개를 준비하여 자율방제단원이 예찰 활동을 통해 배부하고 허가민원과 정문 앞에 생수 냉장고 비치, 6대의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7월 26일 횡성읍 전통시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수칙과 온열질환 응급조치법 등에 대한 홍보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충북도가 고위험군 대상 치료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백신 대상자와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충청북도의 확진자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감염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가 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치솟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치료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먼저 백신 대상자와 치료제 처방을 확대합니다. 4차 접종 대상은 기존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종사자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대상자는 44만 6,020명으로 늘었습니다. 4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약국도 확대합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현재 35곳인 약국을 7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치료 병상은 총 397개까지 늘리고 특수병상은 25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청소년과 시민,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한 그린웨이 청소년 포럼이 열렸는데요. 녹색도시 포항을 더욱 푸르게 만들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포항시는 25일 청소년 도시의 녹색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포항 그린웨이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4개 중고등학교 정책 동아리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으며 대동중 봄봄은 송도솔밭 정주 환경이냐 관광이냐를 주제로 노령층의 정주 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제철중 그린웨이는 어린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철길숲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세명고 도시재생과 이동구 그린웨이는 청소년 및 MZ세대 유입을 위한 콘텐츠 공간 조성과 스마트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 문화도시 포항의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포항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산 교육을 받았는데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어르신 주산 경기 대회가 전국 최고령 주산 경기 대회로 한국기록원에 등재됐습니다. 28일 제6회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어르신들은 올해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으로 지정된 16개 경로당에서 지난 4월부터 치매 예방 주산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 대회에서 그동안 배운 주산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이날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가 전국 최초 최고령 주산 경기대회로 KDI 한국기록원 공식 기록 인증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교육 등 평생학습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일은 30년 수건 사업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지역과제 중 하나입니다.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목포냐 순천이냐를 두고 자중질환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소할 상생법안이 추진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입니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열악한 의료 현실에 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하려는 노력은 30년 전부터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상당히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늘리는데 또는 의사 수를 늘리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가 각각 따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이를 해소할 상생법안 발의가 추진됩니다. 소병철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법안의 핵심은 전남형 융합캠퍼스입니다. 전남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의대 설립 지역을 결정한 뒤 융합 과정을 더 캠퍼스를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2년, 늦어도 3년 안에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서 저희가 73년 해결 못했던 여순 사건도 해결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법안이 전남 동서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3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댐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경우 저수율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지역 식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순 동복댐입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고사목들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고 돌밭 사이사이에는 마른 풀이 무성히 자라났습니다. 7월 29일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은 약 24%로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있어야 되는데 유입량은 없고 공급량만 있다 보니까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의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 역시 저수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름철 수돗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어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예정이지만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수율을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져야 하는데 광주 전남 내륙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에 불과합니다. 각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데 현재 관심 단계로 생산량 조정 및 수질 관리 중으로 동복댐에서는 조류 발생 시 제어제를 살포하고 있고 광주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급수체계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 수는 12,000마리가 넘습니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구조된 유기동물들이 한데 모이는 광주 동물보호소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수용 중인 유기견은 약 250마리. 이미 시설은 포화 상태인데 직원들은 다가오는 8월이 더 걱정입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겨울 같은 때는 보통 공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 정도 되면서부터는 그 공간 아예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저희가 체감을 하는 거예요. 실제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1,500마리가 넘는 개들이 버려졌습니다. 올해 역시 7월 한 달간 700여 마리의 개가 거리를 전전하다 구조됐습니다. 2014년 정부가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따르는 견주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광주 지역 내 반려견 수는 최소 7만 마리 이상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3만 1,000여 마리뿐입니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안내를 다 드려요. 꼭 등록하시라고. 그런데도 다시 똑같은 아이가 들어오는 경우에 다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때 주인을 가족처럼 여겼을 반려동물이지만 주인에게 버려진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매년 질병 혹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K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6.3%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보다 무려 25.4%포인트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징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9%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6.6%나 됐습니다.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법,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3%로 반대보다 14.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한편 하락세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64.2%, 긍정은 32.5%로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1%에 그친 반면 보수층에서는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6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처상생발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16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 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고 반도체 특화단지와 같은 공동 발전 사업에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해묵은 과제인 군 공항 이전은 갈등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시도 간 협력이 시급해진 분위기를 의식한 듯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종일관 덕담과 배려가 오갔습니다.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도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이자 해묵은 과제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년부터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나주시가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16년간 해결이 안 됐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했던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 발전을 위한 신규 과제 11개도 발굴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초광역 경제공동체인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시도 간 공동유치 활동과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동맹도 선언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협약 파기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라남도가 한 발 물러서 현행법에 따른 절차와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정부 지원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합의와 군공항 규모를 축소시키고 훈련 기능을 배제하는, 그래서 사실상 국방부에 촉구하는 데 공동의 뜻을 모았습니다.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혁신도시 문제와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 합의로 첫 단추를 꿰는 시도가 민선 7기와 달리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남양면 일대 주민들이 최근 무더위 속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산속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남양면의 한 마을입니다. 뭔지 모를 악취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3, 4, 5 모여있는 주민들.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모니아 가스 냄새가 갖고 짐승이 죽었는가, 가스 밸브 같은 것도 부스러 갖고 검사를 해보고 그래도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마 엄청난 악취와 냄새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냄새가 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지목한 악취의 근원지는 마을 바로 뒷산 너머의 폐기물 처리장. 이 업체는 하수도 찌꺼기인 슬러지를 가져다 처리 과정을 거쳐 분변토로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최근 이 슬러지 양이 급격하게 늘면서 실내뿐 아니라 산기슭 곳곳에 잔뜩 펼쳐놓았습니다. 반경 2km 이내 5개 마을 200가구, 4km 이내 9개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중학교에서도 악취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수차례 업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취만 문제가 아닙니다. 침출수 우려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생수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소리 듣고 먹을 수가 없어서 생수를 매달 사다 먹었는데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필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1차 가공을 거친 뒤 들어오는 슬러지며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 불법 점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영양소 중 하나가 칼륨인데요. 칼륨은 나트륨 섭취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단을 통해 칼륨을 많이 섭취한 참가자는 약 20년 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13% 더 낮았는데요. 칼륨이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과일이나 야채 등에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영양분이 충분한 식단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